안녕하세요. 부평구의회 의정알림이 박진입니다.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계획했던 목표들도 잘 이뤄오셨나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루지 못한 꿈들을 체념하기보단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은 12월을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평구의회도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임했는데요. 주요 활동 함께 만나보시죠. 병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정례회 회기 결정,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평구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주요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74%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 소요 증가로 내년도 재정 여건은 이전 재원 수입이 다소 증가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 노인인력 활용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64%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하천 정비사업과 같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학교 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에 각각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평구 재원의 중점 투자 방향은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간 균형 발전 추진, 국민 안전 및 건강 증진 등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 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부평구의회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공정성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233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집행 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이 적합하게 추진됐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만나보실까요? 부평구의회는 감사를 통해 총 8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했으며 관련 소관부서에서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검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많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통 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정 요구사항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공약사항과 관련해 질문사항을 담당 부서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소통 담당관에서도 공약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힘써달라는 것인데요. 주민에게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감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적된 동의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사항에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평구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의 장인 부평구 홈페이지와 관련된 의견도 있었는데요. 부평구 홈페이지 내 탑재되어 있는 분야별 지도에 네이버에서 받은 자료를 일방적으로 표출하지 말고 부평구 추진 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연계하여 분야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선 방안을 당부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부평구에서도 마을 자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정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 역량교육 등 마을 활동과 양성교육의 내실화를 강조한 것인데요. 전문적인 마을 활동과 양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복지와 관련한 시정 요구도 있었는데요. 지하철 역사문화예술공간에서의 공연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시작품과 공간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지하철 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해 전시작품과 공간관리 등 예술 향유장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평구민에게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평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시정 요구사항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셔틀버스 효율적 운영을 통해 누구나 지역 편차 없이 불편을 겪지 않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는데요.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책임감을 갖고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요구도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은빛보안관 배치에 있어 동별 편차가 많다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참여 신청 방법에 대한 효율적 검토로 동별 편차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건의사항은 모두 29건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개선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부평구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경제, 환경, 도시관리, 안전, 보건 분야 등 부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요. 부평구의회는 구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 보다 나은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감사 기간 동안 현장 확인을 통해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 목소리가 모아졌는데요. 부서별로 편차는 있으나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은 부서가 상당수 있었다며 구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헛되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가장 큰 의정활동의 하나인데요. 의회는 집행부에서 수감자료 제출 후 각 부서별로 자료의 누락과 오탈자 등 수정 요청이 많음을 언급하며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해 줄 것과 제출 전에는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평 이음카드 활성화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부평 이음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혜택 플러스 가맹점 및 소비자 사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부평구 상권의 특성에 맞는 추진 방안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구민 참여에 의한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신동에 위치한 17사단 항공단의 소음 문제도 거론됐는데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생활소음 고통을 지적하며 군부대라는 특성상 행정 조치는 어렵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자료와 주민 피해 현황을 근거로 국방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의 원도심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8-2019년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을 찾은 지역별 관람자 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원도심 지역에서는 참여자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부평구 관내 전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민방위 응급처치 세트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는데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민방위 응급처치 세트의 대부분은 2010년도에 지급된 것으로 현재 의약품이 부족하여 응급처치 상황 발생 시 적정한 처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산보도 6교의 승강기 관리 대책 마련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삼산보도 6교에 설치된 4기 승강기를 현장 감사한 바에 따르면 장기간의 관리 부재로 시설 내부에 대한 환경 정비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안전상의 문제점도 우려되는 만큼 올바르고 안전한 승강기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평구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고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6년 구정질문 중 기계식 주차장의 실제 사용 여부와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부서의 시정 완료로 처리하였으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 실적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향후 기계식 주차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실제 사용 가능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평구는 자연 친화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녹색도시 환경을 위한 녹지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서도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적정한 시기에 수목 식재공사 실시로 고사목을 방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외에 부평구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1건의 사항을 제안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233회 부평구의회의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의정활동의 마지막 회기에 임하는 부평구의회 모습을 만나보셨는데요. 부평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평구의회 의정알림이는 다음 시간에도 의회와 구민이 소통하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